콜라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콜라겐 자체가 생성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킨보스 리니입니다. 노필터 피부상담소, 오늘은 로렌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일코리안에서 일하고 있는 로렌입니다. 오늘은 어쩐 일로 찾아오셨을까요?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건강, 몸의 아름다움이 또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이너뷰티에 더 관심이 생기시고 네, 그래서 바르는 것만으로는 이제 30대 이상 넘어가면 해결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쵸? 팁들을 리니님한테 좀 받고 싶어가지고 네, 출연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크쇼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 초유의 관심사가 웰니스와 안티에이징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진솔한 이제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바르는 스킨케어부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볼게요. 이 화려한 비주얼의 이 화장품들은 뭐죠? 이거 쓰시는 건가요? 네, 거의 다 오, 썼잖아요. 탈탈 긁어 네, 쓰셨네. 근데 맞아요. 발림성도 나름 좋네요. 너무 잘 맞아서 한번 찾아봤는데 다 콜라겐 성분이 엄청나게 들어있더라고요. 여기 다니다 보니까 레티놀 제품들 좀 테스트해보거나 써보라고 권유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좀 무서워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뒤집어질까봐. 네, 네. 그쵸. 레티놀이 진짜 좋은 성분인데 되게 두려워서 시도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레티놀을 잘 쓸 수 있는지 레티놀 추천템까지 일단 후다닥 보고 오세요. 레티놀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비타민C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비타민C라는 성분이 사실 막 안티에이징 성분이라고 하기에는 10대 때부터도 많이 쓰니까 비타민C는. 그리고 비타민C는 그냥 먹기도 자주 먹고 되게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성분인 것 같은데 이 비타민C도 그냥 정말 개미 눈물만큼 물에다가 타놓고 비타민C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비타민C를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비타민C 써봤는데 좀 따갑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비타민C가 처음에 쓸 때 되게 따갑고 자결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비타민C의 특징이기도 해요. 아마 순수 비타민 함량이 높은 거를 쓰셨을 것 같아요. 수분 함량이 높은 것들은 그렇게 따갑지가 않거든요. 비타민C를 바르기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조금 수분 공급, 토너나 에센스류를 충분히 발라주시고 비타민C를 발랐는데 따갑고 나서 붉어지거나 뒤집어진다 하면은 중단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 그럴 땐 장벽이 비타민C를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약해진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비타민C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비타민C는 너무 자극인데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순수 비타민 함량이 조금 낮은 것부터 조금 피부를 적응을 해주고 조금 고함량으로 갈 때는 내가 잘 쓰는 보습제에 비타민C 함량이 조금 높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면은 훨씬 저자극으로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비타민C를 어떻게 쓰느냐, 자기가 잘 쓰는 비타민C를 선크림에 섞어주세요. 스킨케어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되게 신기한 게 선크림이 비타민C랑 만나면 이렇게 녹아요, 물처럼. 어머. 워터리선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선크림 바르는 게 되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이번에 비타민C를 스타일코리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탑5를 써봤는데 그 중에서 조금 순수 비타민 함량이 높은 게 코스알엑스더라고요. 근데 코스알엑스가 13%짜리가 있고 23%짜리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섞어 쓰기 괜찮았어요. 이 브랜드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안티에이징은 진짜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되게 잘 만든 K뷰티 비타민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비타민C랑 자기가 쓰는 자외선 차단제를 섞어가지고 발라주고 위에 다시 한번 자외선 차단제로 덮어주면 너무 훌륭한 안티에이징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를 잘 쓰다 보면은 뭐 기미나 잡티 같은 다크스팟 케어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피부가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네, 피부가 튼튼해지는 게 중요해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콜라겐 더 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먹는 거나 그치, 콜라겐은 집착하게 되죠. 네. 그 전에 여러분 콜라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이게 없으면 콜라겐 자체가 생성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토크쇼에서도 제가 말했는데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요, 여러분, 콜라겐 합성에 매우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콜라겐을 엄청나게 많이 바르더라도 그게 진피까지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비타민C를 흡수를 해서 진피층에서 콜라겐이 잘 합성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비타민C가 선행되고 그 다음 콜라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비타민C를 되게 다양하게 먹어봤어요. 저는 비타민C 메가도스 하거든요. 메가도스 하기에는 그냥 순수 비타민 파우더가 많이 든 걸 먹는 게 효과가 즉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비타민C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뭐 네네네. 먹는지. 이거 한국에서 고려온단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메가도스 비타민C인데요. 근데 저 이거 알아요. 오, 그 엄청 유명하죠. 시잖아요. 엄청 시죠.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런 파우더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비타민C는 언제 먹어야 돼요? 제가 아침에 먹어봤더니 너무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쵸. 속이 쓰리죠. 위산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저는 비타민C는 식후에 음식처럼 같이 섭취해줘요. 그러면 음식과 같이 흡수가 되면서 위가 아프지도 않고 흡수력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식사 때 식후 바로 비타민을 먹어주는 편입니다. 파우더 타입으로. 사실 안티에이징이라는 거는 전 20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다이어트. 맞아. 약간 이런 것들, 막 맞아. 하얘지는 거. 약간 이런 것들 위주일 거. 얼굴 작아지는 거, 붓기 케어. 붓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로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티에이징은 사실 바르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로렌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가 원래 하루에 한 잔씩 꼭 커피를 마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페인을 끊었거든요. 과자랑 탄산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뭔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자연 섭리가 그래. 섭리가. 느껴지세요?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생존 운동. 그렇죠. 그쵸. 네. 이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네. 아이폰 배터리 한 10년 쓴 것처럼 이제 맞아요. 완충됐는데도 안 돼, 5분 안 지나면 돼. 20% 되고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바디로션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오, 바디로션 바르는 거 여러분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티에이징 하면 얼굴에만 티립다 비싼 거 쓰고 막 관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얼굴 피부가 우리 전체 몸에서 차지하는 게 20%도 안 돼요. 80% 이상이 바디 피부인데 바디 피부가 건조하면 얼굴에 아무리 촉촉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이 건조함이 타고 올라와서 얼굴 피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요? 그럼요. 다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진짜 속건조 심하신 분들은 저는 바디케어 꼭 하라고 말씀드려요. 무조건 그냥 좋은 거 바르실 필요도 없고 수분 공급만 해줘도 100점 만점에 99점은 간다.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였는데 자연의 섭리. 계속 뭔가 네네네. 잘했다고 해주시니까 신기하긴 하네요. 진짜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솔직히 안티에이징에 콜라겐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긴 콜라겐 뭘 먹어야 되지? 이번에 좀 여쭤봐야겠다 했거든요. 좀 하나만 알려주세요. 신조가 하나 있어요. 영양제를 1순위로 두지 말자. 저는 원래 진짜 약쟁이였어요. 이거 좀 이거 뭐 약쟁이. 이거 잘 번역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건강 기능 식품. 약간 건강 기능 식품 막 몸에 좋다면은 막 진짜 산에서 뭐 다 캐먹는 그런 사람이었어.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생리통이 좀 심하고 염증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몸이 좋다는 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막 이제 연결이 돼서 좋다는 영양제 있으면은 다 사서 먹어보고 그러던 어느 날 집밥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염증도 줄어들고 그린 스무디 같은 거 십자가 채소 쪄서 갈아 먹고 이러면서 생리통도 진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전 콜라겐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짜잔! 제 콜라겐 푸드입니다. 어제 야근하고 우리 로렌 먹이고 싶어가지고 제가 밤새 세상에. 만든 치킨스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비주얼이 좀 특이한 게요. 푸딩 같고 덩어리져 있는 게 되게 많은데요? 그쵸. 국물이 하나도 없죠. 네. 이게 지금 제가 상할까봐 냉동팩에 해와서 그런데 닭다리를 뼈째로 약불에서 오랫동안 끓이면 그 연골 사이에서 콜라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덩어리들이 콜라겐 덩어리예요. 제가 네. 사실 개인적으로 요리를 잘 안 해가지고 좀 부담스럽거든요. 요리를 가져오신 게. 진짜 맛있어. 맛있죠? 먹을만하죠? 요리하시고 싶으세요? 예? 자세한 레시피는 제가 댓글에다가 궁금하시면 달아놓고 이거를 먹으면 여러분 진짜 속도 너무 편하고 얘랑 비타민C 조합 좋습니다. 비타민C는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다. 콜라겐은 비타민C가 없으면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안티에이징은 생활습관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좋은 음식 재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최소한의 가공을 통해서 집밥을 해먹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은 안티에이징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끝판왕인 이제 요리를 이제 도전해 그쵸. 볼 때가 되지 네. 않았나. 네, 저도 했으니까 용기를 꼭 얻으시길. 네네. 이렇게 오늘 로렌님과 안티에이징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편에서 더 풍성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오, 맛있다. 진짜 맛있는 거 맞아? 응. 맞아, 다들 한 입씩 드세요. 먹어봐요. 맛있죠? 맛있어. 매일매일 먹고 싶은 맛. 광고 촬영이야.